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역한 수박들의 퇴출만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될 듯합니다. 이들은 불발로 끝난 당권 찬탈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며 또 다른 역모를 꿈꾸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기명 투표라는 미명 아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기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집단 배신을 주도했던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숙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도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계속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며 자신들의 배신 행위를 정당화, 합리화하는 발언을 하며 가증스럽게도 한편으로는 통합을 들먹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는 1일 야에서 먼저 나온 다선 물갈이론, 비명계 희생강요된 분당 사태의 올수도라는 뜬금없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비명계에선 기득권 교체를 명분으로 내걸 뿐 결국은 비명계 속가내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한 비명계 의원이 그 많은 친명 원외 인사들에게 공천을 주려면 현역 자리를 비워내기에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냐며 특정 계파를 염두해 희생을 강요한다면 분당 사태로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건데요. 이건 누가 봐도 수박들과 조선일보가 짜고 치는 이관계, 교란계인 거죠. 이보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친명계에선 반드시 외상값을 받겠다며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의 숙청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를 볼 때 비명계 인사들이 자신들의 숙청을 방해하기 위해 조선일보의 공천 혁신을 비명계 숙청으로 몰아가도록 SOS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하다하다 조선일보와 결탁까지 한 겁니다.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에서 출당 대상으로 지목한 오적은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이상민, 서른 의원인데요. 이 중 김종민, 조응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3선 이상이고 특히 이상민, 서른 의원은 모두 5선입니다. 또한 김종민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황금 지역구에 속한 곳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시 을의 경우 화성시 단일 선거구 시절부터 지금까지 18대 총선 단 한 번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이 지켜왔던 지역구입니다. 또 조응천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남양주 갑 역시 2004년 17대 총선 때 신설된 이래 최재성 전 의원이 쭉 3선을 했고 그 뒤로 조응천 의원이 재선을 하며 5번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던 지역구인데요. 어디 거기뿐입니까?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을도 유성구 단일 선거구 시절부터 16대 총선에서 새천년 민주당 송석찬 전 의원이 당선됐고 17대부터 지금까지 이상민 의원이 내리 5선을 차지한 민주당 알짜 지역구인 겁니다. 이어 서른 의원의 지역구 경기도 부천시 을 역시 부천시 원미을이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15대 18대 총선 때 이사철 전 의원이 당선된 그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던 곳인데요. 이렇듯 수박 오적으로 지목된 이들은 호남 못지않은 민주당 황금 지역구에 속해 있는 셈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지난 9월 2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비명계의 집단 배신이 결국 총선 공천에서 비롯됐음을 폭로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그 집단 배신을 주도했던 사실상 쿠데타의 우두머리가 바로 박강원 당시 원내 대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침 박강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수원시 정역시 영통구가 신설된 이래 17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이 전승한 선거구이며 박광원 의원도 이 지역구에서 3선에 당선됐는데요. 이렇듯 집단 배신을 주도한 인물들이자 출당 대상으로 찍힌 의원들의 대다수가 재선 당선이 높은 지역구로 호남 못지않게 좋은 지역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이 과연 시스템 공천을 수용하고 신인들과 경선하는 것을 원할 리가 없는 건데요. 안전하게 단수 공천을 받아야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의 존속을 원할 리가 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정치적 배신을 한 것이라는 게 김정호 의원의 폭로 내용인데요. 이들은 오로지 공천이었습니다. 비명계들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에는
자신들의 배신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는 건데요. 그건 바로 신임 원내대표로 취임한 홍익표 의원의 존재 때문입니다. 홍익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중구 성동구갑은 선거구 이름과는 달리 옥수동과 금호동을 제외한 나머지 성동구 전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서울 성동구가 급격한 집값 상승과 강남 출신 이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정치 지형이 바뀌었지만 21대 총선까지는 성동구는 민주당의 텃밭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익표 의원은 대선 패배 이후 더 험지로 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청해서 서초구을 지역위원장을 신청했는데요. 3선의 국회의원다운 면모였습니다. 이런 홍 원내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원내 수장이 된 만큼 다른 다선 의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명분이 충분한 거죠. 일부 친명계 초선 의원들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홍 원내대표의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초선 의원은 홍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강남 출마를 선언해 총선에서 강남벨트를 형성하면 중도 민심을 잡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서인 거죠. 이러한 점들 때문에 정치적 배신을 자행했던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선 더욱 큰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배신 인증을 했던 비명계 의원들 대다수는 호남 못지않은 황금 지역구에서 재선, 3선, 4선을 내리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인물로 온실 속 화초와 같은 인물들인 건데요. 이런 인물들이 갑자기 서울 강남의 공천을 받았을 경우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한데요. 자생력도 경쟁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고향에서 출마한들 당선될 턱이 있을까요? 이러니 조홍천 의원이 본인 고향인 대구광역시 북구 상격동이 속한 대구광역시 북구갑으로, 서른 의원의 경우 본인 고향인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이 속한 경상남도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으로 공천을 받았을 때 과연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회의적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를 볼 때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 혁신을 비명계 숙청으로 여론을 몰아가기 위해 조선일보와 손잡고 이런 사실을 흘린 것이 아닌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렇지 않고서야 특정 계파를 염두에 희생을 강요한다면 분당 사태로 갈 수 있다고 대놓고 협박질하며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당을 깨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더더욱이 할 수 없는 짓인 거죠. 이들은 그냥 공천에 미쳐 있습니다. 당대표이자 동료 국회의원인 이재명의 신변 문제를, 구속 여부를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가지고 가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다른 거하고 연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칙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건 기본적으로 반칙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칙을 한 사람들이다. 그건 이제 확실하고요. 당대표를 사퇴해라. 그러니까 너 당대표 사퇴하면 우리가 부를 찍어서 구속 안 되게 해줄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역할을 맡게 되죠. 네. 그런데 비대위를 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중진 중심의 비대위를 꾸리자는 얘기는 이제 이 부표 찍은 거와 무관하게 앞으로 당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김정민 의원이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추측입니다. 추측하기에는 이재명을 사퇴시키고 당대표를 사퇴시키고 중진 중심의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비명계 중심이죠. 이재명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 중진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리고 그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 이재명이 이걸 오케이 하면 우리가 살려는 주자. 이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뭘 하고 그러냐를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는 당직 선거를 통해서 확인했고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당원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제 비대위 안을 내놓고 그걸 안 들어줬다고 이제 당대표를 구속시켜도 돼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협잡이고 그 절차로 보면 반칙이고